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의 다리는 거의 무릎 깊이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 조 라벨은 역풍을 피해 얼굴을 가린 채 숲속을 헤쳐나갑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쓰러져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질렀겠지만 조 라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캐나다 북쪽의 한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정착촌은 안지쿠니 호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북미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이에요. 조는 오랫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숙면과 따뜻한 식사가 필요하고 친절한 이누이트족으로부터 이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죠. 조는 나무와 하얀 안개 사이로 텐트의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몇몇 집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네요.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했고 순간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눈보라가 끝났어요. 사냥꾼은 속도를 높여 얼어붙은 호수를 따라 마을로 향합니다. 이상하지만 어디에도 현지인은 없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집에 앉아 눈보라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조는 큰 소리로 말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텐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네요. 조는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몇 번 더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텐트는 피어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바늘과 실이 달린 천 조각이 있습니다. 벽난로에는 장작 연기가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방금 이곳을 떠난 것 같아요. 조는 다음 텐트로 들어가서 같은 그림을 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조는 텐트 옆을 지나가다가 모닥불이 타오르던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그 위에는 이누이트가 요리하던 고기가 매달려 있는 밧줄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안지쿠니 호수는 연쇄 수로의 일부예요. 이누이트족은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다양한 물품을 거래했어요.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지만 지금은 무언가에 의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왜 물건을 두고 갔고 어디로 갔을까요? 마을 주변에는 트랙이 없어요. 썰매는 모두 제자리에 있어요. 이누이트족은 개도 여기에 두고 갔어요. 개는 사냥과 썰매 타는 것을 도와주죠. 특히 혹독한 날씨에는 아무도 따뜻한 옷과 개를 이곳에 두고 떠나지 않아요. 조 라벨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몸은 추위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어요. 정착지 전체를 돌아다니고도 그는 사람 흔적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겁에 질린 그는 마을을 떠나 가장 가까운 전신주로 향하고 경찰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요. 경찰은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을 찾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 근처에서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의식을 치르는 동안 이누이트족은 매장지 주변에 돌을 놓았어요. 구덩이 주변의 돌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면 동물이 파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건 누구였을까요? 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을에는 약 30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웃 마을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경찰이 발견한 유일한 건 특이한 푸른빛 뿐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오로라가 흔한 현상이에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무언가를 목격했어요. 또한 다른 사냥꾼들도 비슷한 걸 목격했죠. 그들은 이상한 것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1930년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사라진 지 거의 90년이 지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외계 문명의 공격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경찰이 본 하늘의 푸른 빛은 우주선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불길한 밤에 이 배들이 정착지로 날아와 모든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공상과학 버전 외에도 더 현실적인 버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조 라벨이 사냥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아마도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모든 것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면허가 없는 사냥꾼이 많았기 때문에 조 라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정보의 출처를 찾아보면 주요 출처가 30년대의 책과 일부 신문기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으로도 안지쿠니 호수의 신비한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캐나다의 설원을 떠나 인도의 뜨거운 평원으로 향합니다. 이 큰 나라에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불길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19세기 상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현지인들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곳을 피하죠. 쿨다라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확인해 봅시다. 라자스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에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로 가시면 돼요. 이 마을은 다른 정착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황량해 보이네요. 폐허만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이곳 땅을 파서 여기에 남겨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긴 고대 도시가 아니에요. 이 마을은 200년 전에 버려졌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번성했었죠. 쿨다라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부였어요. 농산물을 팔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쿨다라 주민들을 다시 본 적이 없어요.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마을이 저주를 받았으며 초자연적인 활동의 중심지라고 확신해요. 인근 다른 마을의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읽어보면 이곳에 대한 몇 가지 전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인기 있는 버전에선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이 마을을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 버전은 주민들이 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물건을 남겨두고 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죠. 다른 버전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쿨다라 추장의 딸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한 지역의 통치자는 그녀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소녀가 그를 거부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지역 주민들을 협박했죠. 통치자는 주민들에게 하루를 주며 결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한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연대의 표시로 그들은 추장과 그의 딸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들은 다른 정착지로 탈출했을 텐데요.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길에 소지품이 필요했을 거예요. 쿨다라와 안지쿠니 호수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아킬섬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돌과 짚으로 만든 소박한 집 40여 채가 킴베이 계곡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마을은 18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에서 작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언급됐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벽 조각과 작은 땅 더미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정착촌 사람들은 이 마을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행작가들의 기록 덕분에 우리는 이 마을에 대해 알고 있죠. 그들은 일기에 이곳과 마을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묘사했고 지역 고고학 학교의 학생들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인해 마을을 떠났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